자, 개인 차별을 이끌어내는 다른 변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로는 learning style. 자,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어요. learning style이라는 것은 네, individual's natural, habitual, and preferred way of 네, new information and skill로 말할 수 있는데 다양한 러닝 스타일 타입들이 있다고 배웠죠. 그 중에 perceptual based learning styles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visual, 또 oral, 또 kinesthetic, 자 이러한 이 perceptual learning 스타일이 있고요. 또 기타 여러분 field independent, dependent 이런 learning 스타일 배웠었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마다 다른 러닝 스타일을 우리가 인스트럭션에 있어서는 네, 그러한 학습자의 러닝 스타일을 고려한 그러한 이 교수안을 작성하고 그런 지도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. 자, 조금 전에 말한 이 전에 세 번째 요인이었던 그 aptitude, 적성, 다양한 적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러닝 스타일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러닝 스타일의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사용하도록 학습자를 encourage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. 자, 여러분이 저한테 적어서 낸 다양한 러닝 스타일을 여러분이 하나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. 여러분에게 주어진 타스크나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다양한 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러닝 스타일이 그 프로파일처럼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사용을 하겠죠. 따라서 교사로서도 이러한 학습자의 러닝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. 다섯 번째로는 personality. 자,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보았습니다. 이 personality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도 보았었죠. 예를 들자면 extroversion. 외향성이 꼭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success를 의미하는가?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밝혀졌고요. 또 inhibition. 이 inhibition이 높은 학생은 리스크 테이킹을 잘 안 하려고 한다. 그리고 이 inhibition이라는 것은 네거티브 포스로 작용하죠. 좀 부정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. 특히나 이제 연구에 의하자면 이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퍼포먼스에 있어서 이 inhibition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target language pronunciation을 제대로 잘 못한다고 그래요.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즉 정확한 발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즉 inhibition 부담감 때문에 이니비션이 올라가서 제대로 또 오히려 그 발음에 있어서 수행력이 높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학생들에게는 연구 결과입니다. 예를 들자면 약간의 그 알코올과 같이 뭔가 이니비션을 낮춰주는 그런 요인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니비션이 낮춰져서 프로넌세이션도 더 좋아진다는 그런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자, 이런 것도 보았었고요. 우리 또 anxiety 보았었죠. anxiety라는 것은 feelings of worry, nervousness, and stress. 이래서 이 second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anxiety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작동한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personality의 다양한 요인들 중에 많은 연구들이 결국은 이 anxiety와 language learning에 관한 연구들이 많을 정도예요. 그리고 하단에 적어놨듯이 우리가 이 anxiety는 temporary 하고 context specific한 anxiety가 있을 수 있다. 라고 그랬죠. 즉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anxiety 레벨이 높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일시적인 anxiety 레벨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즉 particular situation 자, 예를 들어 볼까요?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친구와 수다
떤다든지와 같이 이런 특정한 환경에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anxiety 이런 레벨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았었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willingness to communicate 또 보았었죠.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이것도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지금 그 상황적인 요소로 적어놓은 것들 몇 개를 보자면 number of people present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에 따라서 WTC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topic of conversation 그 대화의 주제에 따라서 WTC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. 또 formality of the circumstances 그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은 그 형식성, 얼마나 포멀한 그런 컨텍스트인가 또는 인포멀한 컨텍스트인가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른 WTC가 나타날 수 있죠. 자, 여러분이 각각에 대해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은 1대1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럴 때는 WTC가 높아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해야 할 수도 있을 때는 굳이 나서지 않을 수도 있죠. 그리고 토픽에 따라서 물론 WTC가 더 이니시에이트 잘 되는 학생 경우가 있고 또 포멀리티가 인포멀한 데서 더 잘 WTC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포멀리티가 오히려 격식성이 있는 상황에서 WTC를 더 일부러 더 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WTC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지금 보는 이 슬라이드는 오늘 강의의 핵심어 중에 하나가 이 statistical procedure, 즉 진단, 이런 통계적인 절차, 분석, 양적 분석, 이것도 하나의 큰 개념, 중요한 키워드죠. 우리가 personality,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는 personality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보았습니다. 그 중에 바로 전 슬라이드에선 extroversion, inhibition, anxiety, WTC와 같은 것을 잠시 더 보았는데요. 우리가 여러분 개인의 personality 타입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여러분 많이 좀 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 타입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extroverted인지 versus introverted인지, the sensing 타입인지 intuitive 타입인지, thinking 타입인지 feeling 타입인지, judging 하는 타입인지 perceiving 하는 타입인지와 같이 이제 두 개의 페어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기의 퍼스널리티를 좀 타입을 스스로 구별해 낼 수도 있어요. 자, 이 중에 이거 퍼스널리티 타입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타입 구별법이고요. 이것과 language learning, 우리의 관심사는 individual difference를 나타내는 팩터들과 language learning과의 그 관계를 보는 거죠. 이 personality types와 그 각각 타입에 따른 그 유형의 사람들이 language learning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예요. 자, 읽어보면 재밌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자기 것화하기 위해서 좀 personalize 해보기를 추천합니다. 즉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지 아까 두 페어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는 어떤 타입인지를 좀 판단해 보세요. 그래서 extroverted한 타입은 네, 그 언어 학습에 있어서 소셜 스트래터지를 잘 사용하겠죠. 오히려 인투이티브는 그 반대로 그런 스트래터지를 좀 거부할 수 있고요. 따라서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가르치는 게 좋고, 자, 또 두 번째 나온 이 타입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, 메모리 스트래터지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암기보다는 뭔가 어떤 부분이 막혔을 때 또는 프로블럼이 생겼을 때 그것을
책략적으로 보상 책략, 다른 방법을 써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은 N 타입이 있고요. 또 thinking과 feeling은 이제 이 thinking 타입에게는 metacognitive strategy, 그리고 analysis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좋고, feeling 타입은 오히려 social strategy를 써주는 그런 language learning이 바람직하다. 그러니까 judging 타입과 perceiving 타입을 보자면 perceiving 타입은 affective strategy가 더 많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은 두 개의 페어로 해서 자기가 어떤 그 타입인지 구별이 되겠죠. 예를 들어 ESTJ 타입인지 등등. 그래서 자기의 language learning 그런 모양이 자신의 personality 타입 분석과 이렇게 잘 corresponding 하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motivation과 attitude입니다. 자, 이 동기는 학습자 변인, 개인 변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된 타입이에요. 그래서 이 동기가 어떻게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인디비주얼 개인 차이를 가지고 오는가를 많이 연구되어서 왔는데, 우리가 모티베이션을 생각할 때 그 모티베이션의 타입들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instrumental motivation과 integrative motivation 이렇게도 나뉘죠. 즉 instrumental motivation이라는 것은 괄호 안에 적어놨듯이 language learning for more immediate or practical goals, 아주 즉각적인 목표를 위해서 언어 학습을 할 때 도구적 동기라고 해요. 대표적인 practical goal의 그 예는 communicative needs예요. 즉 의사소통 어떤 필요성, 의사소통의 필요성, 의사소통을 빨리 해야 된다. 이러한 immediate goal을 위해서 language learning을 한다면 그 학습자는 이제 도구적 학습 동기가 강한 타입이 되겠고요. 또 integrative motivation을 가진 학습자의 그 언어 학습의 특성은 for personal growth and cultural enrichment 경향이 높아요. 즉 언어를 학습할 때 그 목적이 개인의 성장, 그리고 이 문화에 젖어드는 것,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언어 학습을 하는 학습자의 그 동기는 좀 더 융화적인 그런 동기를 가졌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 모티베이션은 조금 뒤에 더 보겠는데, 일단 인스트럭션 파트와 즉 인스트럭션 지도와 언어 지도와 모티베이션과의 관계를 보자면, motivation students into the lesson, 즉 학생들을 좀 더 동기 강화를 시켜야 되고, 이 동기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조울탄의 2001A의 그 연구에서 보자면 이 동기라는 것은 이제 process oriented 되어야 한다. 즉 동기라는 것은 학습의 어떤 과정 한 부분에서만 우리가 파악해서는 안 되고, 학습 과정 중심적으로 학습 과정마다 모티베이션을 생각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학습의 어떤 첫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, 또 학습을 실행하는 부분, 또 학습을 나중에 retrospection, 즉 나중에 다시 자기의 퍼포먼스를 되돌아보는 이 마무리 과정까지 이 각각의 과정에 이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우리가 더 학생들이 모티베이션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,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가 추천되죠.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, 다양한 과제, 다양한 머티리얼 자료들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일단 학습의 그 고울을
경쟁적인 목표 위주라기보다는 좀 더 협력적인, 협력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실 내에서 이 학생들의 모티베이션, 랭귀지 러닝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모티베이션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인스트루멘탈 모티베이션, 인티그레이티브 모티베이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또 다른 용어로는 instrumentally oriented, integratively oriented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. 즉 이런 motivation이라는 단어 대신 orient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이 B를 보면 integrative orientation을 가진 사람들은 integrating themselves into the culture of the second language group 이 경향이 강해요.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 목표가 결국은 social interchange in second language group 이런 오리엔티드 이런 식으로 오리엔티드 된 사람을 그 언어에 있어서 인티그레이티브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인티그레이티브 모티베이션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. 반대로 이 A 파트를 보면 instrumentally oriented 된 사람들은 여러 이제 커리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실질적인 목표, 머티리얼을 읽어 내려간다든지 트랜슬레이션, 아까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이런 직접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를 이제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instrumentally oriented 되었다. 또는 이 책의 표현을 따르자면 instrumental motivation이 있다. 이렇게 분류를 하죠. 자, 모티베이션 타입에 있어서는 또 하나 여러분 들어보셨죠? 내재적 동기, 외재적 동기, 즉 intrinsic motivation과 extrinsic motivation으로 구별해서 보기도 합니다. 즉 B를 보면 이 extrinsically motivated 된 사람들의 그 외부 동기, 외재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 학습의 그 주된 원인이 외부적인 게 됩니다. 즉 money, 돈, prizes, grades, 또 positive feedback과 같은 anticipation of a reward from outside and beyond the self. 외부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학습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의 학습자를 extrinsically motivated learner라고 하죠. 자, 언어 학습에서도 이런 이 외부 동기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죠. 또 다른 이제 그거 extrinsic motivation과 약간 대조적으로 intrinsically motivated 된 러너들도 있죠. 이런 러너들의 특성은 no apparent reward except activity itself. 즉 그 활동 자체가 좋은 거지 그 어떤 보상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 motivated learner들이 있죠.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은 결국 목표는 competence, 언어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또 자기의 결정력, 자기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결정권을 언어 학습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경향이 많아요. 자, 지금 본 이 네 가지 뭐 오리엔테이션을 모티베이션과 동의어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서로 얽혀서 다양한 모티베이티드 러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오늘은 세컨드 랭귀지 러닝에 있어서 인디비주얼 디퍼런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그 변인들을 보았고요. 오늘 본 intelligence, aptitude, learning style, personality, motivation 이런 것들은 오늘 말한 그 양적 측정을 통해서 많이 연구되어져 왔어요. 그러나 강의 초반에도 말했듯이 이런 넘버만으로는 그 개인 학습자의 언어 학습 과정을 면밀히 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내기에는 부족함이 많고 또는 그 테스트 자체의 그 리미테이션도 있어서 이제는 좀 더 질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.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할 identity, 또 learner belief 이러한
이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한 beyond the numbers를 이제 보는 그런 면들, 그런 면들을 통해서 나오는 individual differences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고요. 마지막 또 더 할 것은 이런 individual difference를 바탕으로 하는 교수법이 바로 SSBI, Styles and Strategies Based Instruction입니다. 따라서 그 SSBI의 특징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홈워크는 강의 마지막 부분에 말한 그 intrinsic motivation. 자, 우리가 모티베이션은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학습자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내재 동기죠. 그래서 내재적 동기를 가지게끔 이제 교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 language learning experience에서 그런 선생님이 계셨다면 그 선생님이 어떤 액티비티나 어떤 테크닉이나 또는 어떤 애티튜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셔서 또는 그 교실에서 하셔서 그런 intrinsic motivation의 프로모션을 추구하신 것 같은지 자기의 personal learning experience를 하나 예를 들어서 짤막하게 써서 저에게 보내주기 바랍니다. Okay, thank you for your listening.